안녕하십니까? 한림고등학교 구어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자녀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필수 도구,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 및 대입 활용 전략입니다.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에 대비하여 이를 본떠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신 성적보다 훨씬 정확하게 전국 단위에서 학생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수능과 동일한 방식과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결과 확인표가 아니라 향후 학습 전략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3월, 4월, 7월, 10월에 실시되며 현직 교사들이 출제하면서 재학생 간의 상대적 위치 파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것으로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6월, 9월 이렇게 두 번 치러지는데요. 2028년도 대입부터는 8월로 변경되어 9월 원서 접수 이전에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하고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 및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28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통합형, 융합형 수능체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전면 폐지되고 특히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 모두가 22 개정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일하게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심화수학인 미적분 2나 기하 과목은 제외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이러한 통합형 체제에 미리 적응해 나가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수능 예시 문항에 대한 안내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과 이해입니다. 성적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적표에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다양한 지표가 나옵니다. 화면에 성적표 구조를 크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구간 1인 개인 성적 지표 중 원점수와 표준점수입니다. 먼저 원점수인데요. 100점 혹은 50점 만점에 실제 내가 맞힌 문항의 배점 합계입니다. 시험이 아주 쉬워도 90점, 아주 어려워도 90점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점수가 직관적이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입 지표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표준점수입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 분포를 반영한 상대적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어려웠다면 평균이 낮아지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불수능을 가정했을 때 시험이 매우 어려워서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90점을 받았다. 이때는 평균보다 훨씬 높으므로 표준 점수는 약 140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옵니다. 반면 물수능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험이 너무 쉬워서 평균이 85점인데 90점을 받았다 한다면 거의 평균에 준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105점 내외가 됩니다. 즉 같은 90점의 원점수라도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남들이 틀리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내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 즉 내 뒤에 몇 명의 학생이 서 있는가를 뜻합니다. 전국에서 위치를 직관적으로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가 87.43이라면 내 밑으로는 87.43%의 학생이 있고 나는 전국 상위 12.57% 안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많은 대학이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등급은 같아도 백분위가 90인 학생과 85인 학생의 실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국 백분위와 학교 석차를 비교해 본다면 학교의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입 전략에 있어 내신 경쟁이 심한 학교인지 상대적으로 약한 학교인지까지 연결되어 수시와 정시 지원의 유불리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정체 응시생을 1에서 9등급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절대적 잣대입니다. 구간 2와 연결하여 응시자 수를 확인하면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모의고사에 실제로 응시한 전체 학생 규모를 파악하여 이 시험의 표본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등급별 인원 비율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를 분석합니다. 상대평가 과목은 1등급이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및 한국사 같은 절대평가 과목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1등급 비율이 변동합니다. 이 절대평가 과목의 1등급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라면 매우 어렵게 출제된 시험으로 평가되며 반대로 12%대라면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구간 3의 세부 영역별 성취도 및 보충학습 필요 문항 지표입니다. 구간 3에서는 국어의 독서, 문학 등 세부 영역별로 내가 얻은 점수와 전국 평균을 비교해 줍니다.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영역이 바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약점입니다. 관련하여 구간 5의 문항별 정오표입니다. 정오표에서는 A부터 E까지의 난이도가 적혀 있습니다. A는 80% 이상의 학생이 맞힌 쉬운 문제, E는 20% 미만이 맞힌 고난도 문제입니다. 만약 아이가 A나 B 난이도를 틀렸다면 개념 부족이거나 잦은 실수가 원인일 확률이 높고 E를 틀렸다면 심화 사고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오답 패턴을 짚어보는 과정이 다음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부 영역별 성취도와 문학별 정오표는 우리 아이의 보충학습 처방전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간 4의 기타 참고 자료는 국어와 수학 혹은 국어, 수학, 탐구 등의 영역을 조합했을 때 100분위를 보여주어 향후 정시 지원 가능 범위를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년별 모의고사 활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은 기초학력 진단 및 고교학습 습관 설계의 시기입니다.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과정의 누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점수보다는 오답의 원인이 시간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지문 읽기 때문인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학습 방식과 사고 습관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은 내신과 수능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간혹 내신은 1, 2등급인데 모의고사는 3, 4등급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암기 위주의 내신 성적과 사고력 위주의 수능 성적 간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능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점수가 낮다라는 변명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의 현재 기초 체력임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학습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평소 학습 계획에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은 본격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겨울방학 학습의 결과표라면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졸업생 유입 이후의 객관적인 전국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단일 점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로 이어지는 성적의 흐름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추이를 비교하여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집중할지 혹은 100분위를 활용하여 정시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단순한 결과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약점을 진단하는 원인 진단표입니다. 등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00분위와 세부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이치 파악을 우선하시고 학년별 전략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